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 다른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다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이아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독창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창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신선하고 아주 필요한 적재적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검색을 했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엔 그렇게 되었을 때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를 할 경우에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네이버 포털 사이트를 떠날 수도 있다.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검색자들이 떠난 포털 사이트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지 어, 좋은 글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시도를 하고 있고 나쁜 품질을 생산해내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자꾸 도태를 되게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이 제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제목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 시간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목에 독창적인 어떤 이런 주제를 검색자가 원하는 부분이지만 그 뒷부분에 쓰는 이러한 그러니까 제목 만들기에서는 여러분들 좀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다. 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뒷부분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노출 확률이 떨어집니다. 독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제목은 반드시 내용도 추가가 되어야겠지만 제목 부분에서도 반드시 독창성 있는 이런 제목을 써야 된다. 키워드를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하나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독창적인 글을 써줘야 된다. 흔한 키워드가 여러 개가 섞이게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오늘 블로그 끝낼 것이 아니라 탄탄한 블로그, 오늘 잘 써가지고 오늘 내일 효과를 보는 그런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백일기도 하듯이 하루에 한 전문 분야에 포스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이아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 글도 올라갈 수가 있다. 상위 링크에.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조차 또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제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분명히 가미가 되었을 때, 100일이든 아니면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런 강의들을 판단을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보셔야 합니다. 저희 강의는 그렇게 제가 좀 운영을 할 것이고 또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목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체험과 경험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블로그 본질 자체가 체험과 경험으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다. 그게 하기 싫으면 비공개로 해서 써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그 본질을 벗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품질의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광고성 포스팅에 관련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문서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팸성, 홍보는 좋은데 광고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글들이나 제목들이 홍보냐 광고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경계선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내 글이 오인을 받게 되면 검색 로봇에게 오인을 받게 되면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 스팸 어뷰징 문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되고 또 원하고 답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 또한도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제목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중국 음식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자전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뭐 옷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연고를 두고 있는 중국집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었을 때 어, 검색을 하는데 대전 인동 혹은 원동 짬뽕 요까지는 누구나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무슨 구, 뭐 동구, 대전 동구, 짬뽕, 대구 동구 짬뽕 맛있는 집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영상들이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대전 동구 짬뽕 맛있는 집이라고 쳤을 때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독창성 있는 대전 동구 나는 어떻게 제목을 정할 것인가? 대전 동구 짬뽕 뒤에 뭐 맛있는 집이라고 하고 그 뒷부분에 뭐 어떤 글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글들이 흔히 빠진 맛있었어요. 뭐 아니면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독창성 있는 그런 맥락에 맞는 그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맥도 안 맞는 그런 글들 써가지고 그거 나 올라가는데 다른 거 뭐 다른 데 보니까 그거 올라갔던데 여러분들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반드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블로그들 부러워할 필요 없다. 왜?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헷갈린다. 그래서 저품질이 언제 됐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패턴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잘못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에 저품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가 지속적으로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쓰여지게 됐을 때 그게 정도에 따라서 그 도에 따라서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에 따라서 빨리 저품질이 될 수 있는 그 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천천히 될 수도 있고 2차적인 제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력한 제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페널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우리는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나만 보고 저한테 아닌데라고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제를 적을 때는 일반적인 늘 적는 6억만 개의 그 네이버 그 포털 사이트의 데이터 속에 그냥 흔한 글로 속해져 있는 내 그 주제의 제목에 쓰는 글들이라면 독창성이 떨어진다. 근데 굉장히 좀 독창성을 가지고 글들을 문구를 만들어내서 넣게 되면 그죠? 예. 물론 이러한 제목뿐만이 아니고 내용도 독창적인 그런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독창적인만 쓰면 된다? 아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또 뒤에 또 교육이 이런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구 대전 동구 짬뽕 맛있는 집 뭐 찾기 프로젝트 뭐 뭔가 좀 새로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써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리고 꽃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꽃집도 예를 들어서 대전 동구 꽃집 배달 전문 뭐 이런 것보다 그러면 섞이게 되면 주제가 뚜렷하지가 않아서 간결하게 명확하게 그죠? 주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왜 키워드가 여러 가지 조잡하게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블로그 지수가 굉장히 높을 경우 C랭크 점수가 높을 경우에 뭐 이것저것 조합이 돼서 잘 올라간다. 왜? 다른 데보다 점수가 높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먼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헷갈리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점수가 높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쓸 때는 항상 뒷부분에 독창적으로 좀 뭔가 다른 이런 문구를 좀 찾아서 적어주시는 게 좋다. 단 맥락이 맞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잘 썼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내용도 중요하고 이때까지 해왔던 패턴들도 중요하고 내용의 충실도 적합도 여러 가지 적시성, 시의성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